누가 뭐래도 당신의 분노는 가치 있습니다. 화에 대하여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5가지 비밀. 첫째, 사랑받기 위해 화를 내지 말아야 할까요? 둘째, 싸워봐야 득 될 것 없다고요? 셋째, 상냥해야 사랑받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요? 넷째, 공격성. 고통의 한계 지점에서 나의 보호장치가 되어주는. 다섯째, 나는 내가 화난 줄도 모르고. 여러분은 스스로를 옹호할 용기를 갖고 있습니까? 갈등에 맞설 용기는요? 화를 낼 용기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 이 용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입니다. 흔히 화를 잘 내는 아이보다는 다루기 쉬운 얌전한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화를 잘 내는 아이는 흔히 까다로운 아이로 불립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생각해 봅시다. 얌전하고 상냥한 아이가 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과연 유익할까요? 어쩌다 분노를 폭발시키고 나면 후련해하면서도 한편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큰 소리로 고함을 치거나 화를 낸 뒤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이 콘텐츠는 우울한 게 아니라 화가 났을 뿐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우리의 분노는 가치 있으며 사랑받기 위해 화를 포기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에 공감하며 작성되었습니다. 책의 저자는 독일의 저명한 임상심리학자인 알무트 슈말레리델입니다. 티라미수 더북 출판사에서 번역은 이지혜입니다. 저자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사회가 정해놓은 여성상에 스스로를 끼워 맞추느라 제대로 화내지 못한 이들에게 속 시원한 어조로 말합니다. 분노가 나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의 욕구와 가치와 관점을 옹호할 힘을 주는 긍정적 감정이라고요. 내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었다는 위로와 함께 그 감정을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책이므로 이 콘텐츠가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면 직접 읽어보심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첫째, 나는 내 안의 화와 분노를 어떻게 대하는가? 저자는 화가 일어날 때 자기 자신의 감정을 대하는 6가지 반응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유년 시절 우리들의 양육자인 부모는 이 6가지 반응으로 우리의 화가 난 감정을 대해주었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 안에는 부모 역할을 하는 자아가 있어 부모가 곁에 없어도 스스로 이 6가지 반응을 바탕으로 우리 자신의 감정을 대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6가지의 반응 중 나는 나의 화가 난 감정을 어떻게 대해주고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1. 감정을 거울처럼 비추기. 이런. 내가 화가 많이 났네. 뭐가 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을까? 이런 반응은 짜증난 자기 모습을 스스로 보아주고 받아들여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아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도 알아챕니다. 한마디로 화를 내도 된다고 허용해주는 반응입니다. 내 감정을 거울처럼 비춰주고 감정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단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2. 짜증에 짜증으로 반응하기. 짜증내면 안 돼. 화를 내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해선 안 돼. 규칙을 지키고 순응합니다. 분노하면 미움을 살 것이라는 관념이 있습니다. 3. 투영하고 훈계하기. 화를 내도 괜찮아. 하지만 욕을 하거나 거친 행동을 하는 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짜증난 감정을 올바르게 투영하되 투영한 것을 평화와 사랑에 관한 훈계로 이어갑니다. 결국 화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받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화내는 건 나쁘다는 결론만 있습니다. 4. 죄책감 유발. 내가 또 화를 내다니 슬프다. 나는 화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화 안 내는 밝고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짜증난 감정을 이해받지 못할 뿐더러 슬픔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을 유발시킵니다. 5. 짜증, 도덕적 경고, 관계 단절. 내가 또 화를 내다니 나는 정말 나빠. 잘못한 나는 벌을 받을 거야. 이 감정은 금지되어야 하고 숨기는 게 낫다고 여깁니다. 6. 그릇된 투영. 그렇게 짜증나? 그냥 신경이 날카롭고 피곤한 것 같은데? 그냥 쉬자. 내일이 되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야. 짜증난 감정은 역시 이해받지 못하고 이 분노는 피로와 연관됩니다. 따라서 이 감정과 감정이 비롯된 상황 및 자신의 욕구를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둘째, 싸워봐야 득 될 것 없다고?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성숙하게 분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분노를 표현하려는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화내는 일이 의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차분히 행동하면서 상황을 관망하는 편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저울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이마엽이라고 불리는 전두엽이 담당합니다. 이런 평가 능력은 유전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합니다.
화를 인지하고 표출하는 스스로의 방식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많이 경험했다면 전두엽의 기능이 제한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상태라면 뇌의 수많은 영역은 경험에 의해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뇌의 특징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제껏 화와 어떤 관계를 맺어왔던 앞으로 우리는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상냥해야 사랑받는다는 잘못된 믿음. 아이였던 나는 화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화를 더 이상 표현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로써 타인에게 거부당할 가능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한 것입니다. 나는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신념 체계에는 사람이 항상 타인에게 이해심을 발휘해야 하며 친절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과 타인, 인생 전반에 관한 신념 체계는 확신의 총체적 패턴을 형성하고 우리는 이를 통해 세계와 스스로를 이해합니다. 우리는 자주 어린 시절에 분노를 표출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고는 했습니다. 꾸중은 기본이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화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놀림과 비웃음을 받았거나 화내는 모습이 참 귀엽다는 비아냥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흔히 처벌보다 효과적입니다. 바로 이때 분노 표출이 수치심 및 죄책감으로 이어지고 자신의 분노에 대해 이런 감정을 느낀 아이는 다음에는 같은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내면으로 도피합니다. 물론 그런다고 분노가 사그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냥하고 친절하기만 한 아이가 건강한 아이일까요? 상냥한 아이가 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과연 유익할까요? 어쩌다 분노를 폭발시키고 나면 후련해하면서도 한편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소리로 고함을 치거나 화를 낸 뒤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분노를 달가워하지 않고 심지어 처벌을 내린다면 당연히 부모 앞에서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하게 됩니다. 대신 분노를 해소할 다른 배출구를 모색합니다. 어떤 아이는 분노뿐 아니라 슬픔, 두려움, 무력감 등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방어 메커니즘은 한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그를 경직된 인간으로 만들고 인간관계를 맺는 감정 능력을 크게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공격성 3가지, 고통의 한계 지점에서의 보호장치. 사람들은 공격성을 두려워합니다. 화와 분노와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면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용과 애정, 소속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위협을 받을 때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고 공격성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경험 때문에 두려워서 공격성을 허용하지 않으면 물러서는 쪽을 택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공격성을 터부시할 게 아니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공격성은 3가지로 세분화됩니다. 관철 공격성, 에너지와 힘을 이용해 자신의 바람이나 욕구를 관철. 방어 공격성,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신만의 경계선을 정하기 위한 저항력. 공격 공격성,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 파괴할 목적으로 행하는 능동적 공격. 억눌린 공격성에서 주로 비롯되며 다른 상황에서 즉각 표출되지 못했던 실망과 상처가 아무 관련이 없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배출구를 찾는 경우. 말하자면 분노와 공격성은 개개인의 고통의 한계 지점에서 보호장치 역할을 합니다. 공격성이 발현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분노를 촉발하는 자극제가 인지되면 뇌에서는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림프계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나 화와 공격성을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을 하기 이전에 공격적 충동은 순간적이라고 할 만큼 빠른 속도로 전두엽에서 검토되고 누그러지기도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소속되고 수용되는 감정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우리 조상들에게는 애착과 수용, 소속이 생존에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런 요소가 위협을 받을 때 인간의 뇌에 있는 경고체계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직접적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과 공격성입니다. 공격성은 고통과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신의 욕구를 관철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화와 분노, 공격성을 인지하고 허용하되 이를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은폐하는 도돌이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째, 나는 내가 화난 줄도 모르고. 나도 내 감정을 잘 모르겠어. 나는 지금 화가 났다고요. 정말 짜증나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극도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분노가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 뒤늦게 후회할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노를 느끼지 못하거나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이유로 타인의 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스스로 화를 내거나 분노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의 화에 대한 두려움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나치게 민감해져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화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분노에 대한 명확한 표현 대신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따위의 불분명하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불명확한 표현은 어떤 감정이 진정으로 체험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나아가 당사자로 하여금 해당 감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항상 친절하고 긍정적이며 너그러워야 한다는 도덕적 결의 뒤에는 공격성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선한 언어적 표현을 사용해가며 노력하고도 객관적으로 논쟁을 펼칠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는 이런 친절이 오히려 진실성 없고 차가우며 그다지 인간적이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감정의 종류도 적어지고 강도도 약해집니다. 한마디로 감정적 빈곤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의 경직으로 인해 감정의 다양한 뉘앙스나 세분화된 단계를 체험하는 능력이 거의 없어지는데 이런 무감각은 우울증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이나 혼자만의 억측에 지나지 않는 자신의 모자람에 분노를 느낄 따름입니다. 자신의 화를 제대로 알아차리고 표현하지 못하면 우울증 증상 중 하나인 무감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화라는 감정을 불편하게 느끼며 화와 분노 역시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 필수 감정임을 배우지 못한 탓에 자주 이를 거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면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기분을 상하게 만든다고 여기고 거북해합니다. 화를 내서 다른 이들의 마음을 해치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분위기를 망치고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으로 몰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가장 깊숙이 숨은 두려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화난 감정을 표출하면 사랑받지도 소속되지도 못할 거라는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실망을 경험했으면서도 분노를 느끼지 못하고 혹은 느끼고자 하지 않고 심지어 상처 준 사람을 변호하려 들기도 합니다. 이는 명백히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상처와 욕구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한다고 해서 분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를 영구적으로 외면하거나 떨쳐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화는 감정 기복, 업무, 성생활, 꿈, 신체적 증상 등 다른 출구를 통해 언젠가 어떻게든 분출되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난 감정을 악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 때문에 상냥하고 선한 모습의 자아상에 분노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 화내기를 두려워합니다. 화와 분노의 강도는 항상 주관적으로 체험됩니다. 감정에는 객관적인 척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화를 내도 될까? 이게 타당한 감정인가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노는 매우 중요한 감정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화는 여러 가지 사고 및 행동 거지와 혼합돼 다양한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알아채기조차 어렵습니다. 은폐된 화는 전반적으로 편치 않고 저조한 기분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느낌 등으로 감지됩니다. 화난 감정에 직접 접근하는 통로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면 아마도 이 혼란스러운 저기압 상태를 경험할 것입니다. 자신은 알아채지 못한다고 해도 이들에게서는 불만과 짜증, 예민함, 뿌루퉁함, 언짢음, 무뚝뚝함, 신경질적인 태도, 불쾌함, 사나움, 역정 등이 관찰됩니다. 우리가 화를 외면해버리고 자각하지 못할 때조차 주변 사람은 이를 흔히 감지합니다. 우리 뇌에 있는 거울 신경세포 덕분입니다. 이 신경세포는 타인을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상대방의 행동을 스스로 행할 때와 똑같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따금 해당 순간에 실제로 자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애써 떨쳐버린 감정이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감정에 접근할 수 없게 돼버리는 것뿐이지 우리 신체에는 그 감정이 여전히 저장돼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 정체를 스스로도 딱 부러지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면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본다면 일상적인 일이나 타인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억눌린 화가 바로 그 원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 그리고 화에 대한 나의 반응을 통한 내면 탐구. 아래 24가지 문항은 저자가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문항에 하나하나 답을 해보면서 나의 감정 반응이 유년 시절 부모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단지 질문에 답을 하는 것만으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영상의 소개글에서 이 질문들을 복사하여 직접 나의 대답을 메모장에 타이핑 보세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보는 것과 직접 써보는 것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질문과 답을 챗GPT나 상담 챗봇에게 공유하고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전문 상담사의 도움이 가장 좋겠지만
인공지능에게나마 직접 나의 감정을 표현해보고 조언을 받는 것 또한 나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텍스트로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예를 넣어두었으니 참고해보세요. 24가지 나의 화의 뿌리를 찾아가는 질문들. 1. 어린 시절 어른들은 화를 내는 아이를 보면서 어떤 말을 했는가? 2. 당시 아이였던 나 자신은 분노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3. 분노와 화에 대해 처벌을 받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처벌이었는가? 4. 화가 나거나 분노가 치밀 때 나는 전형적으로 어떤 행동 방식을 취하는가? 5. 나는 분노를 신체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감지하는가? 또한 이를 다시금 신체적으로 표출하는가? 6. 이때 스스로가 얼마나 완고하다고 느끼는가? 7. 나는 분노에 사로잡혀 발을 구르거나 손으로 탁자를 내려치기도 하는가? 8. 분노 때문에 벽에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는가? 9. 욕설을 내뱉기도 하는가? 언어 사용이 눈에 띄게 달라지며 비속어를 쓰는 일이 자주 있는가? 10. 나는 분노 및 화와 관련해 어머니와 어떤 경험을 했는가? 11. 할머니에게서 분노와 화를 어떻게 인지했는가? 12. 분노와 화와 관련해 아버지와 어떤 경험을 했는가? 13. 내 어머니와 아버지는 분노와 화에 관해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었는가? 14. 사춘기에 나는 분노와 화를 어떻게 체험했는가? 15. 현재 분노에 관한 내 인식은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것과 유사한가? 16. 현재 나는 분노에 직면해 내 부모님과 유사한 태도를 취하는가? 17. 내 분노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대하려고 애쓰는가? 18. 어느 선까지 냉소적이고 비꼬는 투가 되는가? 19. 혹은 사무적인 태도로 평정을 유지하는가? 20. 분노에 사로잡히고 분개한 상태에서도 논쟁을 벌일 수 있는가? 아니면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는가? 21. 나는 화와 분노를 얼마나 잘 감지하는가? 22. 이를 인지하는 일이 꺼려지는가? 23. 이따금 화가 났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가? 24. 화가 솟구친다 싶으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재빨리 억눌러 버리는가? 질문에 대한 답을 머릿속으로만 아니라 글이나 말로 꼭 작성해보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알무트 슈말레리델의 우울한 게 아니라 화가 났을 뿐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의 분노는 가치 있습니다. 직접 책을 읽고 자신의 감정을 속 시원히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공감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큰 질문들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과 힐링을 위한 가이드 명상을 원하시면 불현듯 빛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 모두에게 불현듯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